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미나는 사주팔자 이야기를 강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간에 두 번째 글자인 을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간중간에 재미나는 이야기를 양념삼아 곁들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을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관심이 있는 대다수라고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글자가 이제 성욕이라는 글자죠. 성적인 욕구 아니면 이제 성적인 욕망,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는데, 과연 이런 것이 각각 개인의 사주에 그 사주를 들여다봐서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지, 그걸 잠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주를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겠죠. 우리가 이제 사주라고 한다면 연, 월, 일시에 각각의 두 글자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사람의 사주의 주체, 요게 연, 월, 일시로 되어 있는데, 요 일간, 요거 글자 별표로 하겠습니다. 요것의 글자가 바로 이 사주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자신, 나라는 뜻이죠.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태어난 사주가 이렇다면은 이건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주인공. 이 사주의 주인공인 나를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다른 글자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이제 명리학을 관찰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 자신이 없으면 뭐 이런 다른 옆에 글자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글자를 살펴서 내 인생 경로를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없다 한다면은, 이것이 없으면은 뭐 사주 자체를 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누구든 내가 현재 존재하는 사주라면은 당연히 논할 가치가 있는 거고, 이 내 자신이 없어요. 죽은 사주, 쉽게 말하면 사망한 사주를 가지고 논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명리학이라는 사주팔자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과정을 연구하고 공리하는 학문이에요. 그런데 죽은 사람을 논한다는 것은 우리 우주 자연의 법칙에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강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풍수라는, 즉 현공풍수라는, 다시 쓰겠습니다. 이 현공풍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하나씩 드리는 걸로 하겠고, 이 명리학이라는 학문은 자체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사람의 인생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망한 사람들을 논외로 하겠습니다. 논외. 논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언급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공풍수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고, 그럼 우리가 말하는 이게 성욕이라 개념은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이 사주에서 나를 주체로 해서 다른 글자가 어떠한 작용을 하는 건지, 나머지 7글자의 관계를 살펴서 이 사람의 성욕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물론 이 글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미의 여러 가지 재물도 되겠고요. 그리고 성병, 직업, 그리고 배우자, 자식, 나아가 건강, 기타, 부모, 형제, 다 여러 가지 각종의 그런 육친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육친이라고 부르는데, 6가지의 가장 가깝게 사는 사람들의 관계를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명리학이고, 사주팔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글씨를 이제 정자로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들 시청자들 의견을 이제 들어서 쓰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아니면 천성이 급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자꾸만 이제 비뚤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가급적 정자를 사용해서 여러분들도 강의를 듣는 순간에 그 글자가 의미하는, 그러니까 한자가 의미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쓰려고 노력하오니, 차근차근 따라오시면서 잘 살펴주시면 많이 또 격려와 지적을 해주시면 바뀌지 않을까. 물론 제 자신이 글자를 정확히 쓰려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쓰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럼 열심히 그것은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욕에 대한 부분을 글자의 배치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성이라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요 십성의 성자를, 이 별성자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성을 뜻하는 곳이고, 이성성자. 이렇게 뜻하는 것으로 보고, 요 십성이라는 것은 10가지의 별자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성자를 이제 나눠보면 날일자 플러스 태어날 생자, 요것이 합성어가 바로 이제 별성자가 되는데, 10가지의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우리가 하늘에 별이 많이 떠 있잖아요. 그런 별처럼
뭔가 신기한 부분, 뭔가 신기하고 오묘한 부분, 오묘한 부분이 있어서 이 성자를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뭐 신성하다, 뭐 신묘하다, 그런 뜻도 되겠죠. 그래서 10가지의 별이라는 글자 한자를 써서 십성이라고 부릅니다. 요 십성이 각각의 사주팔자에 각각의 글자에 대입을 해서 일간인 나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요 성역 부분, 이 성역 부분을 이제 살펴봐야 하는데, 이 성목이라는 글자는 십성에서 식상이라는 성분과 식상이라는 성분, 이 식상은 식신과 상관이라는 십성 중의 글자 2개, 10가지 십성 중에서 2개의 글자를 합쳐놓은 걸 그 합성으로 식상 이렇게 부릅니다. 이 뭐 그대로 표현한다면은 뭐 먹을 식자, 밥 식자, 아니면은 이제 상처나 상자 이렇게 보는데, 그거는 이제 십성에 들어가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재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성. 이 재성은 편재 플러스 정재, 요렇게 2개를 이렇게 이제 재성이라고 부르는데, 요 식상처럼 앞자리 식하고 상자를 따서 식상이라고 안 부르고, 2개를 앞자리 2개를 따면 편정이라고 부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의미인가 모르니까 그냥 재성, 제 글자를 가진 십성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여기 2글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편제에서 이 편자를 해석하면 치우치다는 뜻이에요. 치우치다, 기울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고, 요 정자는 뭐 다 아시잖아요, 그죠? 다르다, 치우치지 않다, 치우치지 않다, 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0가지의 십성이라는 글자에서 요 4글자가 어떻게 사주팔자에서 작용을 하는가, 그것을 관찰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의 성욕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주로 이것은 심리적인 측면으로 관찰이 가능하다. 심리적인 측면. 하나의 사주를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떠한 성욕을 가지고 있는가, 성적인 매력이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건데, 그 글자 중에서 이 4개의 글자에 있고 없고 유무관계, 사주 이런 글자가 없다, 유무, 그리고 강도, 유무나 강도에 따라서, 그리고 주체인 나에 얼마나 근접해 있는가, 근접,
보이시는가 모르겠네요. 다시 시작했습니다. 자, 이 사주팔자에서 일간이 주체인 나를 기준해서 그 글자에 가깝게 배치가 되어 있으면은 그 나에 대한 그 영향력이 크다고 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나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자신. 그 사람의 사주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기준점. 응? 요게 이제 8자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요 기준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기준점을 해서 기준점으로 해서 아까 제 말씀드린 식상 그리고 재성, 이 재성이랑 하고 식상이라는 글자가 어떻게 나하고 가깝게 있는가, 좀 전에 썼던 금접이라고 하겠습니다. 가깝게 겹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의 그 성역에 대한 관심도, 흥미, 그리고 실행력 상당히 중요하죠. 실행력. 요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의 사주를 놓고 그 사람의 성역에 대한 심리적인 현상을 끄집어낼 수 있고, 또 끄집어내는 과정에서 실행을 할 수 있는가, 실행의 결과는 어떤가, 이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실행의 결과가 좋은 작용, 길한 작용인가, 아니면 흉한 작용인가, 그것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성역의 일반적이고 심리적인 생각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의 하나이기 때문에 본인이 간절히 원하거나 아니면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할 때, 이 해답을 구하고자 할 때, 그리고 제3자와 연관이 없다, 이것을 풀이를 해줘도 어떤 법적인 분쟁이 없을 경우에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가급적 논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탁식하고 훌륭한 지식을 가진 철학자라 하더라도 이런 민감한 부분을 잘못 건드려 놓으면은 도리어 자기에게 재앙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이 재앙이 돼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를 제하고는 논외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언급을 하는 분야는 일반적인 사주를 가지고 놓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3자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이런 사주의 형태를 가진 사람은 그러한 작용을 할 수 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특정한 사주를 놓고 말씀드리기는 공개석상에서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간인 주체인 뇌가 다른 글자와 관련돼서 식상과 식상과 재성, 식상과 재성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요 식상에서 요 상자 부분은 그 외향적인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내성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상관은 외향적. 이 재성도 마찬가지예요. 재성도 편재가 있고, 말씀드렸죠. 편재와 정재. 근데 요거는 뇌, 요거는 외,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식상의 성분이 이 나를 주체로 하는 일간 가까이에 배치가 되어 있을 때, 이런 성욕에 대해서 물어봤을 경우 그거만 답을 해드리는 거죠. 다른 답도 같이 연결을 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렇다 보면 하나의 사주를 다 풀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시간상 어렵고, 이 장에서는 이 지금 을목의 장에 앞서서 하는 간단한 재미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요 부분만 언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요러한 성분이 나를 기준으로 해서 가깝게 배치가 되어 있다면, 물론 요 가깝게 요런 성분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십성을 이해한 다음에 가능한 거고, 십성을 그걸 다 이해했다고 보면 나를 기준에서 이런 글자가 가깝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특히 상관이라는 글자가 배치가 되어 있다면, 이 상관의 의미는 이 상관의 의미는 외향적이에요. 뭐 때문에 외향적이냐고 그러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부분도 이제 그 심리 구조에 들어갈 때, 이 사람의 심리가 외향적인 심리가 있고 내향적인 심리가 있고 내성적인 심리라고 하죠. 밖으로 향하는 심리, 안으로 향하는 심리. 대표적인 걸로 하나만 예를 들을게요. 이 내성적인 심리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공격해요. 자신을 공격하는 때문에. 이제 어떤 특정 분야의 질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대부분이 자신을 공격을 해요. 근데 외성적인 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다. 외성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밖으로 공격을 해요. 이건 자신을 공격하는 거고, 이거는 밖을 공격하는 거예요. 밖을. 외부를 공격하는 거죠. 외부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울증, 밖으로 공격하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얘기한다면 정신분열증,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참, 이 식상에서 이 상관성분은 외향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외향적이다 그러면은 활동력이잖아요. 밖으로 자꾸만 자기 어떤 그런 생각하고자 하는 것을 내보내려고 하니까 활동적이잖아요. 드러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드러내려고. 활동적. 자기의 또 생각과 뜻을,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자랑을 하죠. 자랑. 활동적이면서 자랑도 하고. 그리고 교제. 밖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교제가 좋다고 하죠. 교제가. 사람 사귐, 이런 거. 이런 것이 좋고. 또한 외향적인 성분이다 보니까 터놓고 이야기하는, 대화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욕에 대해서도 꼬리낌 없이, 아무런 꼬리낌 없이 대화를 하거나 교제를 하거나 자랑을 하거나 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입니다. 능동적으로. 그래, 이 상관이라는 성분이 식상과 더불어 일관 주체인 나하고 가깝게 붙어 있으면 이런 작용을 해요. 활동적이고 능동적이고 자기를 뽐내려고 하고 교제 수단이 좋고 남과 대화하는 걸 좋고 말하는 걸 좋아하고 강의하는 걸 좋아.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성욕에 대해서 꺼리낌 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 이제 여기서 식상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자금은 상관도 제일 중요하겠지만 이제 식신이죠. 식신. 좀 전에 이제 상관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상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식신은 자기 안으로, 그러니까 내성적으로 움직이는 심리가 있어요. 밖으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안으로 이렇게 이제 감추어진 그런 걸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격 자체도 이게 식신이란 것이 어떤 고독한 부분도 있겠죠. 고독한 부분. 고독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고 이 연구 궁리하는 그런 성분이 그런 성욕에 대해서 연구하고 궁리하고 그런 것을 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어쨌든 간에 이 두 글자가 식신이나 상관이 배치가 되어 있으면, 특히 상관이 많이 배치되어 있으면 이 사람은 성욕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다. 성적인 활동에서 남들보다 좀 자유스럽다. 이것의 기란작용과 흉한작용은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다고 다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각자의 이제 마음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하겠지만은, 바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성이라는 성분을 살펴봐야 돼요. 재성, 편재와 정재. 편재와 정제가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중심으로 인해서 가깝게 상관, 식상과 상관하고 배치가 되어 있다면 이 사람은 바로 실행을 옮기죠. 왜 그러냐면 이 재성이라는 성분은 결과를 중요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과. 이 글자가 사주에 없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상의 성분만 있다면 늘 그런 데 관심 많고 이야기 하는 거 좋아하고 자랑하고 뭐 패설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야기 하는 걸 좋아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실행을 못해요. 이성을 사귄다든지 아니면 뭐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불륜 뭐 이런 거에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이 글자가 없으면. 과정은 있지만은 결과는 부족한 팔자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 우리가 말로 그 이성적인 얘기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 가끔 이렇게 주위에서 보면 뭐 이상한 뭐 저기 또 하고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좀 인연은 맺지 않아요. 이 결과라는 글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연이라는 걸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주에서 이런 식상 성분부터 시작해서 이게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바로 실행을 할 수 있어요. 왜? 이 재성이 결과를 나타내는 글자이자 실행력이에요, 실행력.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바로 실행해 버린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이제 이게 편제나 정제에 따라서는 또 이제 틀리죠. 응? 이거는 좀 합리적으로 정제는 생각하는 거고, 이거는 결과, 좀 급한 성격이죠. 급한 성격. 빨리 실행을 해야 돼요. 빨리 결과를 봐야 돼요. 이거는 정제는 다른 정제 아닙니까? 그래서 합리적으로 잠깐 이렇게 멈칫거리다. 그래 멈칫거리면서 앞뒤를 잰다고 하죠. 우리가 앞뒤를 재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통해서 이 글자를 들여다보면 이 글자만 들여다보고 이 부분만 논한다면은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시간이 좀 지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질환 작용과 흉한 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바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